2 58페이지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A, B,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지점을 가리키는 것 같죠? C,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D,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낮은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E, 그 다음에 여기가 F, 제일 높은 지점을 G라고 하는 것 같죠? 여기를 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닫힌 구간이에요. 좌우를 포함하는 H까지. 여기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는 구간,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시작하죠. 미분을 했을 때 우리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습니다. 미분한 결과에 무엇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까요? 부호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미분값이 양수면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분값이 음수이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수투에서는 지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일 때 증가한다 이런 식의 것을 얘기하거나 물어보질 않아요. 구간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치도 못 채고 넘어갈 만한 건데, 그 미분과 미분부터 질문이 지점에 대한 질문과 그 구간에 대한 질문, 이런 것도 막 연속부터 그랬었네. 생각해보니까 어떤 지점에서 연속인가, 그 질문이 있었고 구간에서 연속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가, 그런 식의 얘기했었다면, 증가 감소는 구간만 따져요. 지점에서 못 따지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나 봐. 그래서 자, 그럼 증가한다는,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많이 봤죠?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고.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만 바꾸면 되죠. 저기 똑같이 놔두고. 그러니까 앞, 뒤를 살펴봤을 때 커지고 있으면 증가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A는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갸우뚱해야 됩니다. 앞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어떤 정의가 필요해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나 봐요. 라떼는 했습니다. 네. 자, C에서는 증가일까요? 그죠, 갸우뚱하게 되죠. 그죠? 네. 근데 그 질문 자체 안 한다고. 알겠어요? A부터 B까지 증가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 한다고. 그렇다면 그냥 끄덕여지죠.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는 분명히 앞의 값과 뒤의 값을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어야 되나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A가 있어야지 그거하고 그 바로 다음 지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 A가 없으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증가 구간을 할 때 이 답을 여러분이, 제가 지금 증가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가하고 있네요. 감소하는 거 표현할게요. 여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소하고 있네요. C랑 E랑 G는 증가랑 감소랑 둘 다 하고 있는데 둘 다 이걸로 해요. 자, 그걸 봅시다. 여 C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그리고 저는 이미 거기에서 대답을 얘기했습니다. C는 어떻게 되는가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제 증가하는 구간, 이 의미에 맞게 증가하는 구간은
A부터 C까지인데 닫힌 구간으로 표현합니다. 앞, 뒤가 값이 있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C는요 이렇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알겠어요? 네, 저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두 지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이 구간의 임의의 두 지점에 대해서 이 명제는 성립하네요. 그리고 2부터 G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감소하는 것은 네, C부터 E까지, 그 다음에 G부터 H까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렇게 정의된 구간 안에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에 대해서 얘기가 빠진 게 삼참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잠깐 0이 됐다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미분값이 양수면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긴 0이잖아. 야, 0이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생각했잖아. 그죠? 야, 이 지점은 증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치? 그런 것에서 정의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뭐 듣고 까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지점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점과 그 앞 지점과 그 뒷 지점 세 군데를 비교합니다. 세 군데가 계속해서 x값이 세 군데에 대해서 y값이 세 군데가 다 퍼지고 있으면 그걸 증가 상태라고, 그건 이제 지점에 대한 표현이에요. 증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가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지점은 뭐 증가하긴 해요. 근데 뭐 그걸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한다면 모든 지점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은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되냐면 자, 이제 물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냥 미분해서 표시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f 프라임 그 f 프라임 x를 한데 이 x의 구간이 뭐 a부터 b까지라고 해봐. 저기 a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함께 썼어. 그때 이게 양수면 그거는 증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하고, 그다음 자 일단 생각해 볼까요? 자, a부터 b까지게요. a부터 b까지 있고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 구간에서 모든 미값이 양수야.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간에 꺾여 있다면 이 지점은 꺾인 점은 미분값이 없죠.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네. 근데 그 증가 개념은 성립해요. 증가 개념이 꼭 미분이 가능할 때만 성립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뭐 연속 개념과 미분 가능 개념을 분리해서 따로 배운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거나 대부분 뾰족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게 연속이거든. 네,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수투의 재료는 다항 함수예요. 1차, 2차, 3차, 4차. 이건 전부 다 부드럽습니다. 연속이고. 아니,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0이어도 되지 않아? 1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넣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영만 쪼르르르 있으면 영만 쪼르르르 있으면 네. 하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기 이 구간을 증가한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얘가 곤란해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까먹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영명제를 만들겠습니다. 증가한다면 미분하면 0가 크다. 이건 맞는 말일까? 미분 가능한 수에 대해서 그럼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부터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0인 게 있잖아. 증가하면 0보다 크다는데 0이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증가할 때 양수인 경우도 있고 그 각 지점은 0인 때도 있어요. 근데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네. 이런 부분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굳이 상처 나는데 딱지를 긁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냅둬야 되는데 건들지 않으면 이건 우리에게 고민의 대상이 아닌데 건들면 고민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으면 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까먹고 또 질문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냥 저 문제 풀다가 잠깐 점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나 맞아 봅시다. 이 얘기가 나올 때가 있겠지. 152번을 봅시다. 152번. 152번은 fx 3차 함수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 등호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항함수 이런 상황 안 생기니까. 알겠어요? 자, 이것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조사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뭐 그래프 안 그리고 부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자, 나중에 증가하는 구간 쓰고 감소하는 구간 쓰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거 이제 증가 감소를 조사하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분을 해야죠. 그리고 부호를 따져야죠. 부호는 딱 봐도 근이 0하고 2죠? 알로 블록하고 이렇게 따지는 걸 추천합니다.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 도함수의 y값의 부호를 따지는 거죠. 여기서 증가 안 됩니다. 여기서 감소 안 되고요. 보통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0과 2를 기준으로 이때 증가하고요. 이때 감소합니다. 네, 이때 증가합니다. 3차함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 지점에 대한 겁니다. 극대와 극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은 0. 알겠어요? 도함수의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뭐 그런 것을 이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오케이. 증가하는 구간 네 0까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라고 해야겠죠, 그죠? 예, 다만 열어놔야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감소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할 테고요. 2부터 이렇게. 뭐 이런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극대와 극소는 무엇일까요? 네, 155번 그림 그냥 이거 보고 합시다. 극대값, 극소값 이거는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 생각해보세요. 최대값, 최소값은 x값 얘기하는 거야, y값 얘기하는 거야? y값이죠.
x가 뭐 2일 때 최대값 3 이렇게 하면은 그죠? 네, x가 2일 때 y값이 3이다 그런 식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극대값 극소값도 y값 얘기하는 겁니다.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은 x가 몇일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그럼 극대값은 얼마입니까? 3, 아니 2요. 네, 깜짝이야. 자, 극소값은 네,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귀엽죠. 이런 식의 극대 극소 확인한 게 있고, 이 극대 극소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158번처럼 뾰족해도 극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이 전제된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럼 159번에서 그 뾰족한 y값이 2인 그 지점, 거기는 극대가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극대값은 2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극소값은 뭐 얼마입니까? 1이겠죠. 두 개가 동일하니까 그냥 1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160번 극대값은? 극소값은? 0. 예, 그런 것을 그래프도 그릴 줄 알고 편안도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입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극대 극소 어떻게 판정할까? 라고 했습니다. 161번. 161번. fx는 3참수를 줬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를 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 극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죠. 극값을. 네, 그럼 이제 극대 극소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미분해야죠. 신나게. 미분처럼 편한 계산이 없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죠? 네, 이렇게 해놓고 보통 저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합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린다. 마이너스 1, 3 오케이? 이게 도함수 그래프예요. 원래 그래프가 아니고. 그리고 뿔, 맞뿔. 예. 미분값의 부, y값의 부, 여기 도함수의 y값의 부를 판단하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1점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뭐겠어요? 예, 극대가 되겠죠.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감소하다 증가죠. 그죠? 그러니까 극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의 값은, 이건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난리 납니다. 다 0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f-2죠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f3. 그걸 각각 극대값 극소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박스 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그래프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도 하지만 옆에 표를 그려서 설명하고 있죠.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네, 여기 이 페이지 박스 안에 가운데쯤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정말 멋없는 일이지만 증감표라고 합니다. 증가함수를 펴는 거. 그리고 자, 이걸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증감표로 한번 해볼게요. x 그 다음에 fx 이 두 개가 목적이긴 한데 그 사이에 f'x가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x가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하고 3일 때 이게 0이 된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표는 그 기준점 좌우가 표현되어 있으면 된다. 알겠어요? 네. 미분값이 0이면 2개면은 이렇게 5칸 그리면 되고요. 3개면은 뭐 2칸 더 걸려서 7칸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는 방금처럼 이제 값을 구합니다. f-1 값을 구합니다. 구합시다. 마이너스 1 구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 플러스니까 플러스 5, 7? 7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은 앞에 두 개 없어지고 27하고 200이니까 마이너스 25? 네. 3, 3 써서 꽤 값의 크기가 크죠? 네. 자, 이제 증가표를 그리는 목적은 그래프를 이제 되게 나름 명확히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도 그래프는 어느 정도 명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건 그냥 번거로워서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여러분이 고2가 돼서 이게 이제 시험 범위 중간고사 가까워졌을 때 그때는 좀 제대로 설명할 거예요. 서술형 때문에.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쿨하면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설부 공부하면 증가표를 막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냐. 이것의 좌우를 보는 거다. 왜냐하면 부호가 바뀌는 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했지만 부호가 안 바뀌고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그 값이 아니에요. 그때는 변곡이라고 합니다. 곡률이 바뀌는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걸 변곡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 여기가 아래로 블록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위로 블록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시 아래로 블록합니다. 여기 변곡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변곡점도 있습니다. 순간 기울기가. 네, 0인 변곡점도 있는 거죠. 네, 하필 극대극소를 미분값이 0인 지점 이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이게 걸릴 때가 있다는 거지. 네. 증가하는 와중에 이거는 아닌 거지.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좌우의 부호가 바뀐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점점점 쓰고 마이너스 2쯤을 대입합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죠. 부호만 봅니다. 부호만. 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럼 마마 뿔이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뿔. 알겠어요? 네, 여기 점점점 하고 가운데 값 0 같은 거 대입합니다. 0 대입합니다. 그럼 뿔 맞죠.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마 이렇게 씁니다. 네, 점점점 하고 3보다 큰 거 100 같은 거 적어놓는다. 100 넣으면 뿔이죠. 양수죠. 그러면 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안 놔두고 어떻게 하냐?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로. 알겠습니까? 그걸 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증강표. 네. 그런 얘기입니다. 증강표는 그리는 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저 표도 네 어디에다 뭘 써야 되는지 그런 게 사실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잘 안 됩니다. 네. 이거 수서 x, f 프라임 x, fx 이 수수도 까먹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쓴 건지 여기다 화살표 쓴 건지 여기다 점점 쓴 건지 그런 거 다 헷갈리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기 페이지는 문제가 4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거기는 증강표도 한번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고 네 그런 식으로 늘 둘 다 할 줄 아는 게 좋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거 x 프라임 x 쪽에 0이 나온다는 거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거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기울기 0이라는 게 네. x 축에 평행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극대랑 극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가능함수는 증강함수가 바뀔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0을 지나치지 않고 0에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딱 봐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보이고 네, 그래서 0인 걸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은 그래프를 인식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0을 하나 보다 이렇게 보통 판단하는데 사실은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것 때문에 근데 부호가 바뀌는 사이에 0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네. 자,
164번도 하나 하겠습니다. 164번은 fx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우리는 오늘 드디어 이런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증가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가표를 하기 위해서 미분 먼저 하고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좀 귀찮겠지만 는 0. 이 3차 방정식 한번 푸셔야 된다. 그는 좀 구하셔야 돼요. 보니까 네, 1로 딱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묶일 테고요. 그죠? 좀 예쁘게 써놓고 진행할게요. 좀 예쁘게 써놓으니까 X, 마이너스 그거네요. 그거 완전 세제곱식? 그죠? 이거네요. 네. 이게 맞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증가표를 그리겠습니다. 증가표 맨 처음에 x 씁니다. 그리고 미분값, 그 다음에 함수값. 시작과 같은 xy고 가운데가 도함수. 자, 그 다음에 어떤 점 주장하냐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점 기준으로. 네, 그 좌우만 봐주면 되는 거니까 네, 세 칸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에 부호를 봅니다. 점점점하고 0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마죠. 그러니까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1번 값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다 1 넣으면은 얼마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 나오냐? 네,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4고요. 그다음 점점점 하고 네, 한 100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음수죠. 네. 내려가네. 극대값 마이너스 4를 갖습니다. 네. 극대 4를 씌워주고 극대값 F1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4.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걸 그래프를 푼다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래서 3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그리고 세 사람 중근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중근은 이게 그이라면 중근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려진 것은 순간적으로 휙 내려다 올라온 것이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근을 3개 갖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죠? 그 순간적으로 했다 하고 순식간에 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이게 짝수번이냐 홀수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4중근은 근이 원래 4개 나오면 이렇게 될 텐데 4중근은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5중근은 원래 5개의 근을 가지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홀수 중근, 짝수 중근이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분 못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들 잠깐 연계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여기가 만약 원점이라면 거기 그 한 칸만, 그러니까 y는 x제곱, y는 x세제곱, y는 x4제곱, y는 x5제곱 이 그래프를 원점 기준으로 전부 다 이거 6칸만 지나거든요. 여기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 그린 게 x제곱입니다. 여기가 0이어야 돼요. 저 끝을 지나야 됩니다. 네, 이게 x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x세제곱입니다.
더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세제곱이 더 급격합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는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네, 이제 x 4제곱 그리겠습니다. x 4제곱은 더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더 높고 더 급격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짝수 중근인 그런 그래프는 굉장히 이렇게 거의 뭐 냄비바닥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5차식 얘는 이제 더더더 누워서 이렇게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부호만 판단한 다음에 원래함수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건 지금 1에서 되는 건데, 네, 감수하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그래프가. 4참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지금 방금 봤잖아요. 4참수 그래프. 그죠? 4중인 담는 거 y는 x 내주고 그렇게 생겼다고. 파란색. 있어요? 네. 증가표로 그려도 그렇습니다. 증가표로 그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인 걸 알잖아. 0이 이 옆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 걸 보면은 뭐 x축은 이 정도 있나 보지.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아, 마이너스 5야. 어? 위로 불러가구나. 쏘리. 위로 불러가네요. 뭐지? 나 이거 그래프 잘못 그렸다. 앞에 마이너스 안 났다. 도함수 그래프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최고찬 교수 안 보다니 이런 허접한 실수를. 최고찬 교수가 음수인 3중분 가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은 네, y축 표현 안 하고 그냥 대충 1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요걸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다가 감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증가표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 4, 1, 4는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나? 1, 4는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닌데? 1, 4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앞쪽은 증가하게, 뒤쪽은 감소하게 그리는 거죠. 네? 3차 함수 하나, 4차 함수 하나 그렸습니다. 네. 61페이지 165번 질문은 a, b가 들어간 3차함수 주고 x는 2에서 극수값 1 갔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세요. 자, 미지수 두 개니까, 미적에서 두 개니까 조건 두 개가 무엇일지만 여기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건 두 개는 어떻게 얻으실까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해서 네. x는 2에서 극소값 1 그래서 f 그 프라임 2는 0. 네. f2가 1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가지고 a, b가 구하시면 됩니다. 네. 자, 166번 역시 미적개수 두 개입니다. 네, 어떻게 조건 두 개 나올까요? f 프라임 b가 0이라 f 프라임 b는 0이다. fb가 2다. 네, fb는 2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건을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해서 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는 F는 1이랑 그 F 프라임은 2가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놔주고 어떻게 도치냐면 x는 2에서 접선 이 y는 1 좀 기울기가 0이어서 볼 수 없다. 네. 똑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2,1 지나고 네. 그렇다는 것을 이게 다 똑같은 말로 이제 인지하는 게 건건이죠. 좋습니다. 이걸로도 만들어볼까? 이것과 똑같은 말로 리미트 하면 뭐가 올라갈 때? X가 B로 갈 때 X 마이너스 B분의 x b분의 fx 마이너스 2가 0이다. 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X는 2에서 접선 Y는 2.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유형 10번 그래프를 주고 질문하네요. OX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0 열린 구간이에요. 그래서 감소한다. 열린 구간이어도 보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쵸, 열린 구간이어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5일 것 같죠. 그죠? 닫힌 구간이 네. 아니라 네. 그런데 답이 X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좌우 값을 이건 근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럴 때 우리가 수학 종이를 찾아봐야지. 여기 개념 문제 다시 한번 증가함수를 따져봅시다. 58페이지에 봅시다. 58페이지에 증가함수가 나와있죠? 정의를 다시 읽어보죠.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서 열린 네 f'x가 0보다 클 때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더 맞는 말 아니야? 네. 이 부분은 설명이 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임으로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f 프라임 x에서 감소하고 있는데 증거가 나와 있는데 168번은 미분값은 다 음수인 건 맞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fx 그래프면은 맞는 말인데 f 프라임 x 도함수 그래프예요. 도함수 값은 양수네요. 그냥 증가하고 있는 거죠. 불사 이런 데 낚이다니. 조금 쪽팔리는데 그래도 그림 그려서 선생님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y고 x고 f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져서 원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원래 그래프. 양대인데 기준으로. 그리고 부호는 지금 뿔입니다. 자, 그 값은 몇 개일까요? 4개? 하나, 둘, 셋. 부호가 바뀌는요. 네, 오, 여기 낚인 거야? 수업에 의미가 있구나. 오, 이런 데 낚이는구나. 물고기인데? 자, 좋습니다. 얘 극대일까 극소일까? 네,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알겠습니까? 증가하다가 또 증가합니다. 알겠습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원래 그래프가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이제 x축이 어디 위치하는지 잘 모릅니다. y축이 여기 있는 건 맞는데 이 그래프는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냐면 미분한 걸 가지고 상수항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상수항은 없어져 버리죠. 미분하면. 그러니까 2가 없어지는지 3이 없어지는지 100이 없어지는지 모르니까. 네. 자, 네, 이게 도함수 그래프인 걸 인지하고 대답합시다. 169번 3에서 극대다. 어때요? (3에서) 극대다. 네,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잖아요. 3 근처에서. 네, 극대 맞습니다. 네. 아직 익숙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이 전 구간에서 4개의 극값을 간다. 아니었죠. 3개만 가졌었죠. 그 다음에 F0은 0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없다고. 원래 항상 Y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부터 그 뒤로 쭉 증가한다. 라는 것은 그래 보이네요. 그죠? 네. 자, 마지막 건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이거 마지막 그래프. 자, 극대가 되는 x값과 극소가 되는 x값을 찾으라고. 173번은 그림은 안 그리고 하겠습니다. 예, 극소, 극대. 네. 자, 일단 부호가 바뀌는 0은 뭐가 있죠? C가 있고 B가 손해하죠. 그럼 예. B, C, E, F. 자, 거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 그게 극대입니다. 그게 뭐죠? B랑 E랑 예, B, E.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그게 극소죠. 그게 뭐죠? C, F.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62페이지는 3차 그래프들이고 63페이지는 4차 그래프들입니다. 저는 뭐 하나씩만 그려보죠. 176번 그려볼게요. 176번.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는 대충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압니다. 그죠? 아직 모르려나? 아직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익숙하지 않아서. 3차 함수 그래프 보통은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고요. 최고차 계수가 그럼 음수면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납니다. 알겠죠? 네.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잠깐 0이 되고 올라가는 게 있고 0이 안 되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미분을 하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네. 그리고 저는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그 위로 블록하고요. 0하고 1이겠네요. 그리고 마블 마니까 네. 거기에다 이제 원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릴 건데 0이니까 얘가 y축이겠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쯤 지났는데 거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네, 극소인가 봅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일 때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인가요? 오씨, 마이너스 1이면 아, 내가 여기는 1을 크게 그리고 여기 되게 좁게 그렸구나. 미안합니다. 현실감 있게 그릴게요. 이게 1이면 이게 한 마이너스 2 정도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이 정도 있어야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네? 다시 하나 더 그려야겠다. 그 174번 그려볼게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예요. 이건 사실 이 그래프를 아니까 그걸 이만큼 올리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얘가 x축이 아니고 이만큼 올라와서 그려질 겁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일단 미분해서 보면은 3x 제곱이고 0에서 중근 같네요. 그걸 제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다음수로 0에서 그럼 여러분은 아 여기가 y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0,2 지나니까 이 표현하고 뿔 뿌리니까 증가하다가 증가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근데 잠깐 0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예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수함 2를 1창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0일 때 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건데 0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y축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0,0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기울기를 느껴보세요. 기울기가 엄청 급격하다가 기울기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 기울기 이때가 가장 낮은 기울기일 거예요. 가장 작은 기울기. 그게 2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차함수가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무조건 갖잖아. 그러니까 3차함수의 기울기가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무조건 갖는 거야. 알겠니? 이때 그게 0인 거고 이때 2인 거지. 그렇다면 이제 얘는 기울기가 엄청 작잖아. 그러다 커지지. 커지다가 이 가운데 이 기울기를 못 넘어가. 알겠어? 최대값 존재하는 거고 최대값 얼마냐면은 4분의 1 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6 이 필요해. 플러스 2분의 3 이게 최대값인가 봐. 이 최대 기울기가 2분의 3인 거야. 그런 게 있다. 또 다시 막 작아지지. 그쵸? 그러니까 3차함수 하다 보면은 2차함수를 워낙에 잘 아니까 3차함수에서 그런 요소를 좀 찾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4차함수 그래프도 그려보죠. 4차함수 그래프는 179번을 그려보겠습니다. 179번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을 하면 f'x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된다. 그리고 12로 12x 제곱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이니까 0에서 중근 같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그리겠습니다. 0하고 1인데 0에서 이거 최우창계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0에서 중근 같고 이렇게 3참수가 도함수가 3참수가 저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여기가 이제 y축일 겁니다. 그리고 0,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이 점 지난다. 1, 어디 지나냐면은 마이너스 2 지나는 건가요? 이 두 점 지납니다. 그 다음에 부호 보시면은 감소하고 증가합니다. 감소하고 잠깐 0 됐다가 또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0 됐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4차함수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도 있고요. 거다가 이런 그래프까지 됐다가 이런 그래프까지 됐다가 뭐 그냥 이런 그래프까지 내려갈수록 점점 4차 함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4차함수예요. 이거는 이제 극값이 3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3차 방식이 근을 3개 갖는 거지. 는 0인 게. 근데 이때는 이제 중근 하고 한 식은 있는 거지. 이때는 이제 중간에 0도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실근 하나, 혼 2개.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3중근 도함수가 그런 걸 갖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 그래프 그리다 보면 이런 게 하나씩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3차함수는 아까 또 말씀했다시피 보통 이렇게 2개를 생각합니다. 이거 잘 안 나오긴 하고 뭐 여기까지 하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차함수는 이거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0일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런 거고. 네. 이건 또 잘 안 나옵니다. 마지막이 도함수 그래프 보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보니까 183부터 184까지 이 전부 다 도함수가 3차함수처럼 보이죠? 그 4개만 합시다. (183) 184, 185, 186. 그럼 이제 이게 다 도함수니까 이게 다 도함수고 3참수 하나 그래 4참수를 그리면 되는 거고 부, 뿔 감수하다가 증가. 그 다음에 마뿔 감수하다가 증가하다. 알겠죠? 네. 얘가 좀 더 많이 올라오면은 좀 더 오래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네, 여기 뿔 그러면 감수하다가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잠깐 0 됐다가 알겠습니까? 네, 잠깐 0 되게 이렇게.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도함수가 3중근 갈 때 원래 함수가 4중근 가는 것처럼 그러시는 겁니다.